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병화일간이 토왕절인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간목했고요. 어저께 을목을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화일간이 되겠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만 놓고 보지 마시고 같은 화인 정화를 같이 놓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병화의 특징, 그 다음에 정화의 특징을 아울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같은 화이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양화가 아니라 음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음화가 될 수 있죠. 어차피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뜨거운 기운, 물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닥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전기불, 촛불, 하늘에 떠 있는 태양화 같은 거 다 화로 볼 수가 있는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양은 강한 기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은 양에 비해서 부드럽고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하고 맹렬한 그러한 기세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밝기를 놓고 봤을 때는 정화인 음화보다는 양화인 병화 더 밝을 것이고요. 뜨거운 온도로 놓고 봤을 때는 정화인 음화보다는 병화인 양화가 더 뜨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렬하고 매우 뜨거운 화를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은 부드럽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맹렬하다라고 봤을 때는 부드럽고 그다음에 음유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매우 뜨겁고 매우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이런 빛은 뜨겁지도 않고요, 그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고 조금 뭐랄까 낭만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비유했을 때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전기불도 해당이 되죠. 전기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촛불 같은 것도 정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태양을 병화로 보고 달별 이런 것들을 음화인 정화로 보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촛불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불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양이 될까요? 당연히 전기불은 오래가고 더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전기불이 양화가 될 것이고 촛불은 음화가 되겠죠. 또 전기불하고 또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태양이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병화를 태양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달별은 무조건 정화로 보는 게 그렇지 않죠. 달하고 별을 놓고 봤을 때 별빛보다는 달빛이 더 밝죠. 그러면 별과 달을 놓고 봤을 때 달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양화인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자연적인 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병화든 정화든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인성은 화 입장에서는 목이 해당이 되죠. 목이 있어서 일간을 병화든 정화든 약한 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촛불도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촛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인성의 어떤 영향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화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성이 있든 인성이 없든 대체적으로 이 부모, 특히 모친과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고요. 또 정화일간인 사람들이 만학 지도라고 해서 늦게까지 공부를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통점,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화가 왕해지게 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통제한다, 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병화가 임수를 보든 정화가 임수를 보든 이거는 수보양광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임수를 보는 것은 태양이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어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왕에서 임수를 본다라고 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보름달이 떠 있는데 임수가 있으면 뭐예요? 그 보름달을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게 되면, 보광하게 되면 정화도 병화도 그 빛이 더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수보양광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일간이 왕해서 뜨거워질 때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양수를 쓰는 것이고 개수는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정관이기 때문에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병화는 정관이 개수를 쓰기보다는 칠살인 임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보게 되면 촛불을 켜놨는데, 모닥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화는 특히나 개수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화의 특정, 병화의 특징, 정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원령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 자,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방에 속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한 세력을 갖지만, 인묘월이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진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진월 스스로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가 왕하니까 일간 자체가 매우 토가 왕하니까 일간이 설기가 많아서 병화일간이 매우 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진월은 오양이 징기한다. 오양이 진기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자, 자월이 일양이 되는 것이고요. 자, 동지 때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축월은 2양이 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월은 바로 양의 기운이 3양에 이르게 되겠고요. 양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묘월은 4양이 징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진월은 양의 기운이 5양이 징기하기 때문에 양 스스로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물론 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 병화의 기운을 물상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내적으로 양기가 5양까지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술월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병화가 술에는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왕할 것 같지만은, 이때는 뭐예요? 오음이 징기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술월보다는 진월이 병화의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은 병화가 오양이 징기된 시절, 즉 내적으로 화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진월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수를 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기운을 임수로서 이렇게 보강해 주는 것을 치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이 토가 왕한 계절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때에 무토가 다시 투출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진월에 오양이 징기된 병화라 하더라도 진월에 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먹구름이 있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강렬한 거 하고 그다음에 무토가 있어서 병화를 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의 빛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파극하게 해서 임수도 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임수를 갖다가 막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바로 쓸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해지는 것을 간목이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토가 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것을 이 간목이 토를 억제시켜 주게 되면 이 토가 임수를 탁하게 할 수 없고요. 또 간목이 있게 되면 토를 억제할 수 있어서 토가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병화를 간목이 생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월의 병화는 임수를 쓰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간목 하나 정도는 투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지로 뭐 임목 정도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토왕절이라고 했지만은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보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모기 세력을 얻기 때문에 병화가 약해지지 않죠. 또 모기 세력을 얻게 되면은 토가 수를 극하는 것도 요거는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지로 인목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찬간에 간목이 투출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뭐 세상 만사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지로 인목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 편인이 되겠죠. 편인으로서 병화, 임수를 보좌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진월의 병화가 사주의 배합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양화인 병화일간이 토왕절인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자, 일간은 병화 양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도 양토가 되죠. 토 양토입니다. 음토가 아니라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대 양이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대 양이기 때문에 상관이 아니라 식신격이 될 수 있죠. 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물론 오양이 진기돼서 화도 약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한다라고 하면 이제 설기 태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간지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오양이 진기된 병화라 하더라도 회기부강될 수 있다. 병화의 기운을 많이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기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당장 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년이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식신, 요건 상관 나눌 볼 필요 없이 이거는 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 또 수를 본다라고 봤을 때, 임수를 본다라고 봤을 때 임수 자체도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를 갖다가 좀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토가 금을 생하고 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무토 내지는 기토가 천간으로는 투출하지 않아서 임수가 완전히 탁해진다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통근할 수가 있겠고 축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비록 수의 고지 위에 있는 임수라 하더라도 이거는 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수가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관성인데 관성이 임묘 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됐다 이렇게 통변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이건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해서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 임수는 약하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병화일간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뿌리를 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양이 징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화 한 점 정도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를 보더라도 신금이 있어서 병신일주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일간 병화가 어느 곳에도 뿌리를 둘 수 없다. 이거는 오히려 수인 칠살인 임수가 너무 많아서
반대로 이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파극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다시 금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목화를 만나서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볼게요. 무자시. 무자시가 되면은, 자, 제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국이 형성되는지 내지는 수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금국이 형성되는지 수국이 형성되는지를 꼭 살펴보라고 했는데, 연월만 놓고 봤을 땐 토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생시가 자시가 되면은 지지로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임수가 너무너무 왕해진다. 너무 극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진월의 토왕절인데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거의 상관화돼서 임수 칠설도 왕하고요. 상관도 왕한데 오로지 뭐만 약하다? 일간만 약합니다. 아무리 오양 할아버지가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약한 것이고요. 관살이 왕하고 식상이 왕하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그쵸. 이걸 갖다가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관살에 의해서 극을 받고 식상에 의해서 설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봐선 안 될 생시가 될 거고요. 무술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술시도 무자시에 비해서 무술시는 토가 더 왕이지죠. 당연히 일간이 뿌리 들 것이 뭐 술중 정화에 뿌리 둬서 일간이 왕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무자시, 그 다음에 무술시는 피해야 될 것이고, 또 피해야 될 생시, 기축시 피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임진시 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미시도 피해야 되겠고, 병신정유시, 기해시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시는 좋으냐? 경인시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경인시가 되면은 이거는 인에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고 좋을 것 같지만 이 신금이 있게 되면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목이 깨지게 되니까 역시나 병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고, 그러면 뭐 신묘시는 좋을 것 같느냐? 신묘시는 좋을까요? 신묘시가 되면은 이거는 뭐 묘목이라고 하더라도 승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있다 하더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고요.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신이 또 합을 할 수가 있죠.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병화가 사에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임수 관살이 너무 많아지죠. 관살원잡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살중신경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신정신 다 마찬가지죠. 오로지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얻을 수 있는 생시 갑오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오시가 되면은 병화가 양인 오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진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서 일간을 생주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생시는 유독 한 가지밖에 얻을 수 있는 생시는 없습니다. 신묘시 를 얻을 바엔 차라리 갑오시를 얻는 것이 더 월등히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아기가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신묘시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를 잡는다라고 하면 남녀 불문하고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갑오시 외에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갑오시가 아니라 뭐 무자시 내지는 뭐 임진시 이런 식으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되지만, 만약에 뭐 계사 임진시 됐을 때 목화운은 뭐예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초년, 여자로 태어났을 때 초년, 딱 요 운세 빼고 나머지는 다 길운이 나오질 않죠. 그러면 약한 병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갑오시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